제가 시작했던 거는 제일 불편한 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켓에서 동네 생활 서비스와 페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6년차 iOS 개발자 오강훈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모바일 환경에서 핸드폰에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어플이라고 많이들 하고요. 잘 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동네 분실센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 지인분 같은 경우에 길을 가다가 목도리를 떨어뜨리셨어요. 그 목도리를 찾는다고 이제 게시글을 올리시면서 되게 10분 만에 그거를 발견했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찾아가신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반려견, 반려모드를 잃어버리셔서 올리시면은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치매 환자분 같은 경우 잃어버리셔서 찾았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첫 번째로 이제 기획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기획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나 기획자라는 포지션들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이데이션하고, 문제 상황을 캐치를 하면은 이것이 왜 부족할까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부족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뾰족하게 살려나간 다음에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 중에 가장 간단하지만 파워가 있는 것들이 뭘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디자인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완벽하게 디자인을 내는 게 아니라 간단한 디자인 형태를 먼저 보고 사용성이 괜찮은지 검증을 먼저 하고요. 저희 같은 모바일 개발자들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쓰시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유저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을 돌린다든지 API 개발 이런 걸 해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개발을 다 완료된 뒤에 저희가 테스트를 같이 해보고 실제로 검증이 완료되면 배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앱을 배포하는 주기는 2주 정도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신규 기능들 뿐만 아니라 리뷰라든지 아니면 문의사항에 요청 주셨던 것들도 수정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저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 쓸 때 투표, 댓글 쓰기 귀찮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보고 이거 투표하는 거. 블라인드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 있으면은 채팅에 이런 버그들이 있어요 라는 제보들을 담당 개발자한테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들이 더 발견되는 데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정말 좋은 것 같다 라는 피드백들이 되게 빨리 와요. 근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같은 경우는 사용성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쓰는 메신저에서 그 유저분들이 보내주시는 리뷰를 보는 채널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 개선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켓에서는 개발자가 몇 분 정도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죠. 총 개발자분들은 한 20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캔내에서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릴 때 제목만 입력해도 카테고리가 추천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미세하지만 사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푸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알림을 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채팅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신다든지,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개발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개발자분들의 모든 백그라운드는 비슷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컴퓨터 공학 지식이 있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개발자분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안드로이드를 만드시는 분, iOS를 만드시는 분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로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요. 언어로는 자바나 코틀린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돼서 두 개의 서비스를 만드는 배경 지식 자체는 같을 수 있지만 O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개발자들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익숙한 플랫폼 개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접근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나 사회의 불편한 일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30만 명의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일 같은 것들이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면은 몇 달이 걸릴 텐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개선하는 데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먼저 개발자는 자료 자체가 영어로 된 경우가 많아서 영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신규 서비스를 내놨을 때 그걸 한국 문서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제 해외에서 있는 분들과 오픈소스라고 하는 공개된 소스 코드로 소통을 하기도 해서 영어로 적을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걸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영어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레이아웃이나 UI를 구현하게 될 때 수학적인 계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가벼운 수학 지식들은 있으시면 좋고 머신러닝이나 요즘 뜨고 있는 분야들에서는 미분 적분이라든지 그 이외의 수학적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공유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공부했던 과정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그런 트랙들 같은 것들을 다 공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환경에서도 공부를 되게 잘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석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컴퓨터 공학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것들을 들어가셔서 배우실 수도 있고요. 공채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인턴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실제로 개발의 현업 경험들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전환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현업의 경험들을 알려드리지만 그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의 성장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외부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모바일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를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서 그 조건을 블럭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제공하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걸 사용해 보시면은 코드 블럭으로 이 조건 때 이런 게 실행된다라는 것들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단축어라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게 실행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지 아니면 최소의 명세들 같은 것들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타트하고 멈출 수 있는 화면을 넣으려고 하고요. 한쪽에는 포즈하는 기능과 한쪽은 아예 멈추는 스탑 기능을 제공할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도 같이 적어주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도 많이 적지만 이런 필수적인 조건들, 최소한 최소 기능 단위로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앱을 만드는데 최소 스펙이 뭘까? 약간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요. 스타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버튼을 만들고 버튼의 제목과 뭐 폰트나 컬러 같은 거를 지정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렵지 만약에 이거를 한글로 작성한다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작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타이머가 동작되면 이 알림 보내기 그리고 스탑을 다시 스타트로 바꿔주기 이런 거인데 이거를 영어로 적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간단해 보이는 앱이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600라인에서 1000라인 정도의 코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 타이머를 이동하는데 버튼이 오히려 사라졌어요. 부수 효과라고 해서 잘못된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개발의 과정이라서 과정 중에 잘못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 핸드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게 기대대로 핸드폰에서 동작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스냅바 메시지 나비에서 저 인셋 지정하는 부분이 인셋이면은 작업하면서 누락된 것 같은데 저 위에 백그라운드 쪽을 봐야 될지 그 밑에 이 부분에서 추가해야 될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빠졌네요. 이 스타일드 플렉스 시링크가 빠진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나 버그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버그는 저희가 사용하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개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공통적으로 어떤 역량이 신규로 진입하는 엔지니어에게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드리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직무가 여러 관련된 부서들과 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다뤄요. 근데 이 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고 특정 개발자들이라든지 서비스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덕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 자세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학생분들은 모바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하는 과정 중에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서비스가 나오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내가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